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2주 동안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이 강의에 대한 소개, 뭐 관련된 교재,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 베이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마케팅의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좀 새로운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전의 그 마케팅 개론이나 전략적인 지식까지 같이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보통 3, 4학년이 듣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고려해서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강의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청강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이니까 다 알다시피 출석 10점,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0점, 30점, 40점, 그다음에 이제 과제물 20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책 소개를 하자면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뭐 서비스 마케팅 책은 꽤 있어요. 근데 요 회사 이름이 이제 시그마 프레스라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부제가 이제 에센셜 오브 서비스 마케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 마케팅이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 이렇게 교재도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강의로 시작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강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교재가 거의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었고요. 자, 근데 왜 지금 서비스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마케팅 하면은 당연히 마케팅 하면은 뭐 제품과 서비스 모든 영역에 대한 마케팅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사례를 짚을 때는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제품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거의 특정한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린다거나 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서비스 다 알다시피 3차 산업에 해당하는 특히 이제 무형의 보이지 않는 이런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이제 무게의 중심, 시선의 중심이 제품 쪽에 가 있었는데 요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서비스 위주의 세상이죠. 심지어는 돈도 내가 직접 받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죠. 내 계좌로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 내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변한 걸로 내 재정 상태가 변한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서비스인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부분이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마케팅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 비중에 비해서 조명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비스라는 영역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한 학기 동안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듣는 모든 학생들한테 꼭 공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교재를 베이스로 해서 나가지만 파워포인트,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나가기 전에 이 수업에 대한 그 관련된 파워포인트 파일은 우리 이 클래스의 게시판에 게시가 될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포인트 파일만 갖고 한 학기를 버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학생도 있냐면 아니 왜 저기 파워포인트 파일에 없는 문제를 내주세요. 아니면은 교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시험이 나는데요. 그거 어떡하죠? 내 얘기의 요지는 책을 구하고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한 이야기 아닌 부분에서도 시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밝혀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하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주지해야 될 사실인데 내가 여태까지 강의하던 거에서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젠 더 이상 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 내 과목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깜지 같은 데다가 요약을 해와서 그걸 참고해서 시험을 보게 했었어요. 그 이유는 굳이 꼭 그걸 외워야 되나? 라는 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시험을 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커닝 페이퍼를 뭐 깜지 형태로 준비할 수 있는데 시험을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만 뭐 준비해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시험이 너무 쉽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죠. 왜? 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와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조금만 시험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어떤 게 중요한지 당연히 알 거고, 그거를 다 메모해 왔으니까 대부분 맞추겠죠. 자, 나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 준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제도가 도리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데에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절대평가 같은 상황에서는 다 좋은 점수를 주면 됐어요. 그전엔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니까 시험을 잘 봤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1.2점 더 잘 보면 내가 실제 절대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친구들한테 밀려갖고 B 플러스나 B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난 시험 잘 봤는데 왜 B 플러스 B를 주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를 내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깜지를 폐지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자, 내가 여러분들이 깜지를 준비해오는 것을 고려하고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됩니까?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내야 돼요.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낸다는 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진짜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런 문제를 낸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깜지를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 깜지는 폐지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좀 어렵겠고 반드시 암기를 해와야 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는 분별력이 있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깜지 갖고 와가지고 쓰다가 적발되면은 커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다 알다시피 출석 1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40%,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이면 30점, 40점, 그 다음에 리포트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예, 평가는 그렇게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난 그 학기에 일어난 해프닝인데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점수가 F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한다. 그래서 나한테 구제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학생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다 줬고 과제 점수도 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이 출석 점수가 모자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출석이 3주인가 이상 되면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은 출석 점수가 0이 되죠. 출석 점수가 0이 되면은 그냥 전체 100점 중에 10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학점이 F 처리돼요. 근데 그 학생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내가 물론 뭐 점수가 안 되면 F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준 점수에 의해서 F가 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출석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F가 났는데 그걸 나한테 구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제해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서 이제 뭐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한테 확인까지 다시 거꾸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출석 점수는 교수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 출석이 나간 것을 카운트해서 점수가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구제해 줄 수 없어요. 네. 그건 교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점수 뭐에 대한 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제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를 평가해서 차별화할 거예요. 근데 그 차별화한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뭐 20점 만점이면 뭐 한 번 부과돼서 20점을 주게 되면 20점 만점이면 한 5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하면 15점, 잘했으면 20점 정도 줄 거예요. 물론 형편없이 내면 뭐 5점도 줄 수 있고 10점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의를 다했다 생각하면 뭐 그 정도 점수를 줄 거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 20점이 날아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학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 뭐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제목,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점수 부과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깜지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